네, 안녕하세요. 허우경영TV의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일단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80% 급등의 개미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는 개미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아무래도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은 조금씩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매도 친 것 같은데, 일단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나서 단기 악재는 해소가 되고 10월달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월달에 HW5에서 노바백스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12월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위탁 생산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 1분기죠. 1월달, 2월달쯤에 임상 3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고, 3월달, 4월달쯤에 임상 3상의 승인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5월달, 6월달쯤에 해외 쪽에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부분? HWO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 뒤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가 만약에 임상 이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노바백스가 WHO에서 승인 퇴짜를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눈에 띄는 악재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SK그룹이 뭐 어떻게 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만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지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공매도를 쳤고요. 개인들이 되게 많이 쳤네요. 공매도 순위가 3위라고 하네요. 개인들 공매도 순위가. 자, 뭐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뭐 손해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책임질 거는 아니고 우리가 구경할 것도 아니니까 좀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관들이 1조 원 정도를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이틀간 1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 자, 우리 좀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볼까요?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투신에서 나오는 물량들 뭐예요? 보호예수 물량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외인들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외인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더 많죠. 개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자,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 기관들은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니까 이거 던져야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거니까 더 기다려야지,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얘네들 수익이면 언제든지 털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고 그 뒤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승 기대감, 단기적인 악재는 해소가 됐고 상승 기대감의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일단은 코로나1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10월쯤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임상 결과 발표가 10월달이라고 해서 딱 10월달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기간을 조금 지연이 되거나 연기가 돼서 나왔던 부분이겠죠. 원래는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진입한다라는 게 10월달, 왜냐면 6월 말일 정도쯤에 신청서 냈고 7월달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진행이 된 건 8월 말 9월 이쯤에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그 당시 그때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올해 상반기 임상 1 이상 시험에서 안정성과 효능성, 효과성을 확인했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3상에 착수를 했고요. 회복기 환자 표준 혈청보다 5배에서 6배 높은 중화 항체를 보이면서 선도 백신과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이 선도 백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실질적으로 뭐 승인이 되어 있는 게 뭐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인데 과연 선도 백신의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랑 얀센이랑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선도 백신이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 아스트라제네카인지 얀센인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중화항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보여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발표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자들 또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자들도 이 임상 3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일단은 임상 2상이 10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될 거고, 지금 WHO의 긴급 사용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쯤에 결과 발표가 나오겠죠. 보통 한 10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WHO에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바로 위탁 생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0월 달에 나오고 나서 바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승인을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11월 달 아니면 늦으면 12월 달, 정말 빠르면 10월 달이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온전히 10월 달에는 온전히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에 대한 그 매출이 온전히 잡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지금 이상의 매출액이 잡힐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지연이 돼서 11월 달이나 12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부만 매출액이 잡히겠죠. 뭐 그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탁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새로운 매출이 형성이 되고 그거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 3상 그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백신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FDA라든지 WHO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교 임상에 대해서 승인이 나오지는 글쎄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토종 백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단은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이미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우리는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물량 정리 생각을 해보고 요 공간만 좀 욕심내지 말고 요 공간만 먹고 다시 밀리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또 들어가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토종 백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이런 부분까지 다 본다. 그래서 나는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호 예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서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내가 밀리면 밀리는다고 했을 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진 않는 방법이다라고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드렸죠. 내가 조금 올라가면은 정리하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관점에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잡아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끌고 가면 된다. 혹시라도 밀리면 뭐 임상 3상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내년까지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그 뭐 상승 모멘텀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조금씩 물량 잡아 들어가면 된다. 다만 임상 이상에 대해서 노바백스에 대해서 악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간단하게 5일선을 넘긴 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저항 라인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에서 보호 예수 물량이 남아있는 것들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고 있다? 개인과 외인들이 받고 있고요. 외인이 갑자기 언제 마음 바꿔서 보호 예수 물량 다 털어버릴지도 모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조금씩 잡아가도 나쁜 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다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가 혜택을 다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 촬영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딜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 3분 허브리핑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는 형식이거든요. 요 영상을 본다라고 해도요, 지금 시장에서 뭐 소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처음에만 영상 찍어서 보내드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저희 영상 계속 찍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 영상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거나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이 시장 대응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저희 수익 인증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면은 일성건설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오늘 정리했습니다. 저희 매매했던 거 이렇게 좀 인증샷 보내주셨던 거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도 이런 매매 또는 이런 매매 스타일이 좀 나랑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뭐 고민할 필요 없고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